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의원을 정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현직 의원을 정부 특보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위촉은 삼권 분립 위반,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배 등 논란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서 미루다 강행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를 향한 청와대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 문 앞은 문고리 권력이 지키고 청와대 밖에서는 청와대 문 앞은 문고리 권력이 지키고 청와대 밖에서는 출장 권력이 지키는 곳입니다. 대통령 앞에 2중 3중 불통 성벽을 쌓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 대통령의 3년차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 한다면 권력이 무너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정청이 어제 최저임금 적정 수준 인상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작년 초이노믹스는 뭐니 하면서 우물에서 숨 찾는 모양새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더니 이제야 뭔가 작년 초이노믹스는 뭐니 하면서 우물에서 숨 찾는 모양새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더니 이제야 뭐가 문제인지 조금이라도 느끼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고쳐보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당정청이 거론하는 7% 인상, 이래봐야 여전히 1시간 노동으로 한 끼 밥도 먹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근본적으로는 순환의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활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돈이 구조적으로 상층부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려면 막힌 구멍을 뻥 뚫어줘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대폭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청 역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청, 재벌, 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꼬리 내리고 이론적 대처로 땜질을 하려 하고 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오늘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시중 노임 단가의 공공부문 적용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정청은 신음만 하지 말고 정의당의 깊은 고민을 받아들여 근본적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이번 주 중 예정된 청와대 3자 회담에서 먼저 정의당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뿐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역시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현저히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상태로는 쉽게 소비를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주들의 의식개혁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쥐어짜내서 축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라야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올라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살아야 기업도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차피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기업주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가족 이중국적 논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과거 편향된 인식뿐 아니라 가족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직계가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 백회 유익한 자유의 행위라며 국정원 개혁을 공동원이 반대해왔고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하고 그 희생자들을 폐회하며 법 집행은 추상 같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식의 편향뿐 아니라 가족 국적 역시 편향된 인물이 국가 정보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은 한쪽 편에서는 편향된 국정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다릅니다. 최국 정보기관장의 주요 가족 국적이 특정국에 치우쳐 있는 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 씨도 지명되기 사흘 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가족들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되어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모든 정보가 집중된 부서이장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만약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퇴해야 함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불법 미행과 사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수차례 적발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자칭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은 여전히 그 나쁜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불법 행위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있던 지난 13일 사찰팀 카톡방을 통해 한 민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카톡방 내용은 집에 불이 켜졌다, 하얀 점퍼 차림, 검은 바지 차림 등 마치 첩보기관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날 카톡방에는 삼성 태권 노조 간부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삼성물산뿐 아니라 삼성 S1도 별도의 자체적인 사찰팀을 운영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것 이외에도 삼성 태권 노조 간부들에 대한 미행과 사찰 의혹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고 사실로 확인된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불법 사찰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삼성은 그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어놓았지만 번번이 공연물에 쳐왔습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엄중 조처와 책임자 문책을 밝혔지만 이미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삼성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격에 맞는 기업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보세요? 아울러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